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계열 신청 청구권이죠.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감정평가 보상복귀에서 최근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규정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있습니다. 규정이 재계열 신청의 청구. 제1항 사업이 인정 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개를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지정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해서는 제28조 2항을 준용한다. 3항 사업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개를 신청하였을 때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유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지정위원회에서 재개란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 규정은 14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출 서류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적시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재결 신청 청구권의 취지를 살펴보면요. 협의 불성립의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재결 신청 청구권이라고 한다. 토지보상법이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를 부여한 이유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소속한 안정과 재결 신청 지연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시행자와 형평의 권리에 입각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7-31175 판결에서도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소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재결 신청 청구권에 관련돼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권의 타당성 관련된 우리 교재 186페이지 칠판 기준에서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익사업의 핸들링 권한을 사업 시행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맞죠. 다만 이제 이러한 재결 신청 청구권을 통해서 수용 당사자 간의 어떤 공평을 기한다는 측면과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소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결 신청 청구권의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는 그 업무 대행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청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 인정 고시 후에 사업 시행자가 협의 기간으로 통지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 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청구의 기간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에서 사업 인정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협의기간에 통지가 없는 경우 및 협의기간 만료 전이라도 협의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판례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60일의 기산점은 바로 재결 신청 청구한 우리 법에서는 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8조 2항에서 그래서 이 60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구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936 2902 판결에서는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기사해야 한다. 즉 이게 약간 피수용자가 고의적으로 이걸 협의기간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그냥 협의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재결 신청 청구를 해버리면 법령에서 우리가 30일 이상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실한 협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잘 캐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 신청 청구의 형식에 관련돼서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결 신청 청구 사유에서는요. 토지보상법 제30조 1항에서는 결국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업 인정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협의 기간에 통지가 없는 경우 및 협의 기간 만료 전이라도 협의 불성이 명백한 경우 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하다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1도 2309 판결에서는 여기서 이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는 그 쟁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뭐라는 거냐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과 토지보상법 26조에 정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결 신청 청구의 효과로 보면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고요. 다만 협의가 내라도 협의 성립이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재결 신청 청구를 한 경우에는 협의가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이 판례고요. 재결 신청 혜택 시 지연 가산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법제 30조 제 3항에 있죠.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해서 재결 신청한 때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의를 적용해서 한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중에서 재결한 보상금액 가산하여 지급한다. 자, 권리구제 관련돼서는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그 대법원에서는 민사 판례에서는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소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는데 지금 최근 대법원 판례 2018도 57865 요게 이제 기출됐습니다. 요 판례에서는 재결 신청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재결 신청 청구가 한층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 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우리 칠판 교재에서 191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교재 없으신 분은 2018도 57865 판결 강정원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보시면은 2018도 57865의 판결 요지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28조 30조에 따르면 편입토지보상, 지작물보상, 농업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가 적법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 전체를 제가 교재에 이제 실어놨고요. 우리가 재결 신청 청구 거부 관련된 또 이 첫 번째 판례가 이제 2018도 57865, 2019년 8월 29일 날 선고한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판례가 2014년 7월 10일 선고한 2012도 22966 판결이 되겠습니다.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결 신청 청구 거부 회신에 대해서 이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판례도 한번 살펴보면요. 요게 요 판례에서 이 판례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 우리 교재로 보면요. 197페이지 칠판 칠판 기준에서요. 여러분이 교재가 없으신 분은 사건 번호 2012도 22966 네이버 강정원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2012도 22966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결 요지 첫 번째 보면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에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자, 문화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갑이 문화재청장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1항에 의한 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은 토지보상법 30조 2항에 따른 관할 토지 주민에 대한 재결 신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문화재보호법 83조 2항 및 토지보상법 30조 1항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데, 문화재청장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등 위 토지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를 개시한 바 없으므로 땡땡 형광펜이죠. 갑에게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토지 승인의 재개를 신청할 것을 청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어 위 회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그 수용 절차를 개시한 바 없는 경우에는 이럴 때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재결 신청 거부했을 때는 이거 처분이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는 2011도 2309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지작물 보상 제외 처분에 대한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읽어봤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해서 이때 이 판례가 이제 그것을 해석을 내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97-13016 판결에서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시에 민사 판례에서는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도 이를 소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판례 이후에 고등법원에서 2009-11647 고등법원 사건이죠.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사건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거부한 경우 고등법원에서는 거부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고, 이게 대법원으로서 뭐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대법원으로서 이제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 2018도 57865에서 이러한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뭐 거부 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연 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법정 지연 손해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절차여야 하는 것처럼 이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고,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 가산금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수용보상금의 불복 수단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돼요? 97-31175 이 사건에서도 보증소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이와 관련된 판례로서 2019도 34630 판례 보면요, 토지보상법 제30조 3항에 따른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 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 가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판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 가산금, 즉 공탁된 수용 보상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에 소해서 다음과 같은 2018도 54675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죠. 갑등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재결 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사업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30조 3항에 따른 지연 가산금을 재결 보상금의 가산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 재결을 하자 사업 시행자가 지연 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손실보상 감액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토지보상법 87조의 보상금에는 같은 법 제30조 3항에 따른 지연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봐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가산금에 관하여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효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 이렇게 봤고요. 자, 재결의 실효 및 재결 신청의 효력과 사업인증의 효력. 자,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재결 신청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사업인증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면 사업인증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사업인증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면 사업인증조 역시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수용 절차 일체가
백지화 상태로 환원된다. 842 158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결 신청 청구권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산업입지법 우리 칠판 교재 기준에서 한 200페이지인데요. 각 지방토지시민 중앙토지시민의 재결 신청 청구권에 최근에 이제 쟁점이 하나 있는데요. 산업입지법에서 협의 취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결 신청 청구를 하였는데 재결 신청을 하지 못한 사건에서 재결 신청 청구의 기산점은 산업입지법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협의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재결 신청 청구 시점에 기산해야 한다는 이제 부산고등법원 2020누 10533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한 기각으로 확정되어 재결 신청 청구의 기산점에 관해서 현업에서는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주장은 그 부산고법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피수용자들의 보험이 실질적으로 사인기업에 부여된 수용권에 대한 견제를 통한 공익사업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산고법 창원 2020누 10053 판결 손실보상금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산업입지법 제22조 4항 본문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보상법 30조 제2항에 따라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타당하여 지연가상음의 범위를 재결 신청 청구를 받은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는 바 재결처 청구의 지연가상음 기산점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기산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피수용자의 재결 신청 청구를 행사하더라도 지연가상금의 기산 시점은 산업입지법상 100분의 50 이상이 달성된 시점에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결 왜 그러냐? 강 박사의 생각 땡땡. 우리 교재 200페이지 칠판 200페이지고요. 이제 교재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 신청 청구권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공평의 원칙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 신청권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대응된 피수용자의 권리인 바 산업입지법이 100분의 50 이상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협의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보상법의 일반적인 요건에 비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권이 100분의 50 이상의 협의 취득해야 되면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취득해야 한다면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재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죠. 100분의 50 이상 취득해야 재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여 공평의 원칙 차원에서 존재하는 피수용자의 재결 신청 청구권도 협의 취득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 가능하고 만약 100분의 50 이상을 협의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수용자의 재결 신청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불특의 지연가상금 발생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법제처 유권 해석과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태도를 볼 때 산업입지법상 재결 신청권과 재결 신청 청구권은 연동된 권리로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는 지연가상을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상 100분의 50 이상의 이상을 협의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인 재결 신청권 행사는 재결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토대로 지연 가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면 법령 실현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권리가 행사되고 의무가 부과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수용자의 재결 신청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연가상금의 기산 시점은 산업입지법상 100분의 50 이상이 달성된 시점에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100분의 50 이상 산업입지법상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했을 때 재결 신청권이 존재하고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권에 대응한 공평의 원칙 차원에서 재결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더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뭐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쟁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들이고 관심이 또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반드시 합격한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